대지를 물들인 황금빛. 이 들녘에 귀한 결실이 맺혔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재배하고 있는 유기밀은 철저하게 농약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유기 재배에 맞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정성을 들여 미라를 키우며 기댄 것은 바로 이 흙입니다. 문질이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거, 애기들 살결처럼 그런 느낌이 와요. 값진 생명을 품어 키우는 흙. 뿌리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흙을 만들어야죠. 살아 숨쉬는 흙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최고의 밥상. 그 생명의 얘기를 만납니다. 이른 아침, 멜론을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잘 익었네. 네트 잘 나오고 한 2kg 500 나오고 있는데. 보기에도 탐스러운 열매. 무척 실해 보이지요. 네트 멜론의 그 핵심은 네트가 얼마나 잘 나왔느냐, 그리고 이 포피에서 위로 한 1mm 정도 튀어나와야,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 단단해야만이 건강한 멜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란 멜론. 이곳의 멜론은 유독 그 맛이 좋습니다. 잎이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잎들이 당을 만들어서 이제 멜론에 충분히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당도가 지금 16브렉스, 17브렉스 정도 올릴 수가 있고, 또 향도 굉장히 좋죠. 달콤한 향기 가득한 멜론밭. 그 비결은 바로 이 흙에 있습니다. 이런 뿌리들이 산소가 좀 부족만 해도 금방 죽어요. 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든 퇴비를 넣냐에 따라서 토양이 비옥해지고 여기서 뿌리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흙을 만들어야죠. 기름진 흙이 키워낸 당도 높은 멜론은 소비자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판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전남 쪽 이쪽만 공급하는데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여기까지 이제 공급을 하려면 물량이 부족해요, 지금 현재. 튼실하게 자란 멜론. 8kg 800 나가잖아요. 그 덕에 농부의 진한 땀방울도 말끔히 씻기는데요. 그렇다면 유기농 멜론을 키운 흙의 건강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퇴비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경북 청송에서 가져온 이것은 참나무 껍질. 이옥신 씨가 건강한 농산물을 키우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는 교자랍니다. 이 참나무 껍질에가 당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들어 놓으면은 퇴비 안에도 당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이 퇴비를 쓰면은 작물의 당도도 좋아지고 작물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참나무 껍질이 질 좋은 퇴비로 거듭나는 데는 무엇보다도 수분 함량이 중요한데요. 퇴비 발효시킬 때는
나무 세포 안에 물이 70%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계속 줘야 돼. 참나무 껍질에 물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온도가 오르고 퇴비가 타버릴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기름진 퇴비가 될 준비를 마친 참나무 껍질 더미에서는 당분이 가득한 물이 흘러내리는데요. 어느새 벌이 차려들었네요. 이어지는 작업은 물기를 충분히 머금은 참나무 껍질에 개분과 미생물을 섞는 과정입니다. 본격적인 발효를 위한 단계인데요. 이곳의 퇴비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식품 발효나 발효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엽기름에 들어있는 아멜라제 효소가 들어가고 효모균, 유산균, 사상균 여러 가지 한 20가지 이제 미생물이 들어가서 이걸 4개월간 분해를 시킬 겁니다. 퇴비가 발효되는 동안에 주의할 것은 6, 70도 사이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때 관건은 미생물의 활동에 적당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미생물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갖다가 먹는 그런 구조거든요. 어쩌면 미생물이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강제적으로 산소를 넣으면은 퇴비가 타는 현상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퇴비가 질이 안 좋아져서 자연 통풍식을 쓰고 있습니다. 넉 달 동안의 발효와 다시 2달여의 숙성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발효 퇴비. 이 퇴비가 흙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이옥신 씨가 운영하는 시설하우스. 5년 동안 정성 들여 가꾼 인삼밭입니다. 비가림 시설에서 자라는 인삼은 일반 인삼에 비해서 병충해에 노출될 위험이 적어서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나는 인삼이 특별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발효 퇴비로 땅심을 키운 비옥한 흙입니다. 토양을 만드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퇴비죠. 퇴비가 들어가야만이 토양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려는 팽연화된, 그래서 떼알 구조가 되고 뿌리가 들어가서 산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 건강한 토양이 만들어진. 건강한 흙이 품고 키운 인삼. 일반 인삼에 비해서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발효 퇴비의 효과를 검증하는 수없는 실험 끝에 얻은 결실이었습니다. 가격은 지금 일반적인 가격 한 3배 정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물량을 확보해서 수출만 한다면은 이제 충분한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옥신 씨가 발효 퇴비 농법을 시작한 것은 30여 년 전. 일본을 오가며 보고 배운 경험이 그 토대였습니다. 그분들은 그 꼼꼼히 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대단위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조금을 농사를 져도 고품질 다수학적으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짓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유기농산물의 팔로마저 막막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흙을 살리는 일에 몰두했던 이옥신 씨는 이제 유기농 명인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농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금방 또 토요일 아침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잘했었지. 대남서 오느라고 고생했네. 그 농사는 잘 됐어 지금. 이옥신 씨를 만나기 위해서 경기도와 충청도 또 경상도에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온 이들. 유기농업을 배우러 온 교육생들입니다. 둘째가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이런 친환경 유기농의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선생님 이제 이야기 듣고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40일 된 겁니다. 40은 좀 완성된 거네. 예, 완성은 안 되고요. 예, 저는 어때? 잘하면 손 뒤에 손. 한번 튀어보라. 손 뒤에 손 뒤에. 냄새 맡아. 들어갈 거. 이곳에서 농사를 배우는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발효 퇴비. 잘 떴다. 정말 잘 떴다. 생생한 현장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값진 지식을 얻습니다. 한 20cm는 이렇게 탭이 나무 껍질하고 배분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8대2. 그럼 나무가 8, 네. 배분이 2. 온도계를 꼽아놓으면 지금도 50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발효가 된 건지 아니면 50도는 발효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친 거네. 아직까지 발효 중이니까. 지금까지의 농법에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리입니다. 축사에 있는 그런 질척한 탭이 바로 가져가서 뿌리고 막 갈아엎고 그러는데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막 그 염분, 염료 같은 거 이런 게 쌓여 있어서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흙이 주는 생명력을 배우는 시간. 이번에는 이옥신 씨가 키우는 대표 작물인 인삼밭인데요. 여느 곳과는 달리 시설하우스에서 발효 퇴비로 재배되는 인삼에 교육생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배우고 가는 것. 그것은 바로 건강한 흙의 소중함입니다. 진짜 땅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비료를 많이 줘도 땅이 죽어버리면은 올바른 그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미네랄이나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옛날 그 식물하고 지금 비교하면 영양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흙이 살아야 후손이 산다는 겁니다. 예, 흙 살리는데 저는 정말 앞장서고 있으니까 정말 고맙죠. 그래서 저희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50도가 나와요. 보고 듣는 것. 그 하나하나가 산 지식이 되는 시간. 수업이 끝날 즈음에 맛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발효 퇴비로 키운 멜론. 향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보십시오. 당근 하나 더 줄까? 맛있다. 우리는 이게 금산인데 이 유통기간이 그 달콤함이 농부에게 꿈을 갖게 합니다. 여기까지 맛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여기 끝까지 맛있어요. 네, 그 가격도 두껍고 네, 그리고 금방 땄는데 이렇게 맛있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저에게 다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농사꾼이 되고 싶습니다. 위로 안 올라오고. 발효 퇴비가 만드는 건강한 흙과 먹을거리를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이옥신 씨. 그의 흙사랑에 우리의 밥상도 더 풍요로워질 듯 싶습니다. 그 농사 현장에 가면 안타까운 게 농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농법을 배워서 땅을 사랑하고 땅을 정말로 기름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품질 농사를 져가지고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한 농산물을 준다는데 제가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한평군 동안마을의 밀밭이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정성껏 키운 밀이 행여 상할세라 농부의 발길이 조심스러운데요. 잘 익어서 탈곡해도 되겠네. 이곳에서 재배하는 것은 유기밀. 농약 없이 밀을 키우자면 어려움이 많답니다. 둑새풀이라고 이런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게는 50%, 적게는 아무리 차이가 적게 나도 20에서 30% 정도는 수확이 적게 나옵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 속에 자란 우리밀. 재배하기도 까다롭고 또 수확량도 적은 농사를 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또 도시에 계시는 소비자들도 친환경으로 농사진 우리 밀을 드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땀방울에 베인 밀농사. 그 보람만큼은 무엇보다 크겠지요. 수확을 잠시 멈추고 잠시 쉬어갑니다. 건배. 잘 되겠습니다. 오늘 농사도. 좋네. 농사가 괜찮았죠. 우리 밀로 만든 부침개가 입맛을 돋웁니다.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작년보다. 유기농업이 정착되면서 밀 수확량도 늘었는데요. 6.7 그동안 땅에 공을 들인 덕분이랍니다. 3.3, 6.7. 2년 정도 밀을 재배하고 나서 헤어로비치 심는 부분들도 녹비작물 심는 부분들도 토양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지속적인 어떤 부분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 이제 토양 관리 부분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동안마을. 지난 1993년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첫 발을 뗀 이후 흙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쏟았고 그 결과 지금은 유기농 생태마을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린다는 생각보다도 이거 안전한 먹거리 생산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사실. 옆에서 치기만 해도 냄새가 나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환경만 누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행복이다. 그래서 유기생태마을로 이렇게 지정이 되니까 더 자부심을 더 갖더라고요. 동안마을에서는 밀 수확이 끝난 땅에 벼를 재배하는데요. 10년 가까이 농약을 쓰지 않은 땅이다 보니 흙도 특별하답니다. 땅이 10여 년 정도 하니까 그 농약 잔류량 같은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고 봐야겠죠. 농약을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땅이 좀 딱딱해진다거나 할까요? 문질러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거, 애기들 살결처럼 그런 느낌이 와요.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이곳의 벼농사에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관행 농사보다 모를 적게 심는 소식 재배입니다. 385 작업을 했을 때는 한 보통 7개에서 10개 정도가 잡아지는데 포트는 보통 3알에서 4알 정도 잡아지니까 밑에서 공기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니까 병충해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부모가 건강한 사람, 자식도 건강하듯이 배가 튼튼하니까 알곡도 튼튼하게 약간씩 커진 것 같아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흙에서 소식 재배로 예전보다 더 여유롭게 자라는 어린 모. 한여름 더위를 이기고 나면 이곳에 황금 물결이 춤추겠지요. 주말 아침 마을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모와 아이들 다들 가족 나들이를 왔는데요.
아들과 소중한 시간도 갖고 또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동안마을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과 인연을 맺은 소비자들. 농작물이 어떤 땅에서 자라는지 체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빨리 담아. 농부 같아. 처음 해보는 농사일.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는 보다다 보다. 2 플러스 감자다. 지렁이. 시중의 감자는 보면 싹이 잘 나지 않거든요. 항상 깨끗해요. 감자가 맨들맨들하고. 근데 우리 감자는 싹이 잘 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중 감자는 어떤 처리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믿고 먹는 것 같아요. 도시 아이들에게는 낯선 수확의 경험. 감자 맛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겠지요. 밭일을 마친 후 점심시간. 건강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인데요. 서툰 밭일을 한 덕에 밥맛은 더 꿀맛. 아이들도 반찬 투정 없이 잘 먹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사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항생제인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건지 무농약 인증을 받은 건지 꼭 확인하는 습관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건강한 농산물의 소중함을 보고 배운 시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화학 비료 또 농약 이런 부분은 절대 한 방울도 쓰지 않고 노력해서 지금과 같이 도시의 소비자분들하고 우리 생산자분들하고 윤리적 생산, 윤리적 소비에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을 품은 흙과 함께한 하루. 아이들의 내일에는 더욱 풍요로운 생명의 얘기가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